네, 오늘 금요일 이코노미 톡은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 대표님과는 요즘에 반도체가 워낙 좀 뜨겁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엔비디아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를 탈환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올해 왜 4월 초였죠? 4월 8, 9 그때 그 관세 협상 한참 그렇죠. 안 좋을 때 그때가 이제 올해 저점이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때 보니까 엔비디아가 87달러 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150달러 넘었으니까 예. 불과 한 2달 반 사이에 주가가 거의 더블이 된 건데 그 사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주가가 2배 정도까지 올라올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당혹스럽긴 하죠. 이게 무슨 뭐 한 시총 1,000억 미만의 잡주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세계 시총 1위 기업에 1위인데. 그리고 이제 그저께 오늘 새벽 0.5% 올랐지만 그저께 이제 그 한 4%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제 기억에 그때 이제 3.7조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그런 대형주가 이렇게 그 진동폭이 크다는 게 놀랍긴 한데 근데 그 몇 가지 기술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한 2년 전부터 급등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선물 옵션, 특히 옵션에 대한 게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진동폭이 생각보다 잡주도 아닌데 생각보다 크다 이런 이제 관점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관세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크게 납품처를 찾고 있는 이제 무슨 뭐 미국 시장에는 별 관련이 없긴 하지만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답게 사실 전 세계 많은 펀드 매니저들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 이렇게 하면 식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기술주들은 어쨌건 이제 시장에 대한 PER가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갖다 위축되면 엔비디아 가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 개별적인 이유가 아니고. 예.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일단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포션이 크진 않긴 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 정부도 계속 엔비디아의 고가 칩인 중국 넘어간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었고 네. 차단하니까 뭐 젠슨 왕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H20이라고 그 전에 이제 H800이라고 내놨었는데 H20은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출시를 했어요. 그 H20에 짝이 되는 메모리가 있었는데 그 메모리는 삼성전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H20을 갖다가 공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은 뭐 그래도 저사양이니까 내가 해줄게 했다가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면서 갑자기 이제 H20도 반입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노골적으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액수가 막 150억 달러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차이인데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만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소강을 하지만, 뭐. 근데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150달러 손실 봤는데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재가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또 호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중국 시장은 손실을 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2기 정부를 시작하면 첫 번째 이제 해외 순방을 어디 택했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중동을 순방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젠슨 왕에게 엄청난 선물을 갖다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제 기억에 막 17,000개 정도의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 GPU를 사겠다. 예. 그 하나가 뭐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최신 버전이라 한다면 칩 하나가 거의 뭐 1억 원에 상황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원 상황하니까 좀 깎아주긴 하겠죠. 17,000개가 크니까.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수조 원의 매출이 갑자기 사우디에 생겼고 결국 이제 사우디를 갖다가 바이든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갖다 가져가는 것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껄끄럽게 했거든요. 껄끄럽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면 바이든 정부와 사우디 저기 빈살만 왕세자 사이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찰이고 서로 상호간에 비난을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쨌건 유가가 낮아야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그럼요. 유가가 오르면은 당장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뉴욕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차가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마트 하나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가가 오르면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우디에 가서 엄청나게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결국 돌아온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엔비디아 칩 가져가지 마. 이런 어떤 기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랑 아주 이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우디한테 안 줘도 되는데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유가를 낮춘데 박수를 쳐주니까 상대적인 이제 반대급부로 18,000개를 갖다가 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사우디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엔비디아 칩이 일종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소버린 AI로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사우디 왕사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젠슨왕 입장에서도 중동을 뚫고 싶었는데 뚫을 수 있는 걸 확 대통령이 뚫어줬으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뉴스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관세가 일단은 이제 유예됐고 그렇죠. 오늘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별 관세에 대해서 그 시점이 7월 4일이었는데 유예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백악관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유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시안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시장이 다 이게 지수가 S&P 500이 전고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총 1위였던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악재가 다 해소되면서 네. 그리고 사우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저께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그 정부가 조사한 바를 봤더니 미국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 생성형 AI를 갖다 도입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전체 시장에서 10% 잠시 진입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이커머스가 지금 생성형 AI는 불과 3년이면 될 것 같다. 22년 헐구야. 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시발점을 봐야 되는데 챗GPT가 이제 처음에 서비스 나오는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9.4%인가 네. 그 진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분기에는 10% 넘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없이는 생성형 AI 네.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존에 계속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사소한 것 갖고도 이렇게 주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이 인식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 우리는 이제 네. 생성형 AI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와 일반 어떤 큰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그런 기업 메모리 기업 말고도 국가나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창출되는 매출이 2조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어떤 시총 1위,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엔비디아 0.5% 올랐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랐어요. 애플 빼고는. 그건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어떤 시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에서 당장 뭐 한 5조 원 정도 뭐 돈 그렇죠. 들여서 네. GPU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AI 칩을 비롯해서 AI 산업의 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성장률, 률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워낙 높았으니까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우려는 이제 거의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그 스마트폰으로 챗GPT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일반 업무에서도 저도 주위에 이제 물어보면은 챗GPT를 안 쓰는 거의 분야가 없어요. 맞아요. 뭐 챗GPT, 뭐 제미나이 안 쓰는 분야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그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주가 한 번씩 급락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몇 번 엔비디아 내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내재적인 이유는 몇 가지 하나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호퍼 H100을 시리즈를 내놨고 그다음에 블랙엘 시리즈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넘어간 중요한 분기점마다 발열 논쟁이 있었고 수율이 안 좋다 이런 거 있으니까 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그 PER이 한 50배여서 30배, 40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만 걸쳐도 막 시장에 놀라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3년 정도 있으면서 많이 잡혔다 봅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영업이익 엔비디아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엔비디아는 직접 칩을 제조하지 않아요. 설계 도면을 이제 TSMC에 넘겨주면 TSMC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표를 할 때 그냥 영업이익률을 말하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쓰는데 총 영업이익률이 7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시장이 또 급락을 했어요. 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다시 뭐 76, 77가 가면 잘 되나 보다. 아니, 73이나 저는 76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안심하시고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이 총 영업이익률이 75% 미만이면 떨어졌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야, 그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이제 다시 원상태가 되고 왜냐하면 75%총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데서 이걸 갖다가 아성을 흔들 수 있는 기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제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AMD가 뭐 열심히 쫓아오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엔비디아는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성 AI 칩을 준비했느냐? 15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15년이 넘어서 출시를 한 거고 AMD도 물론 동종 업계에 있으니까 다른 기업보다는 발빠르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연륜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야사가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젠슨왕 스스로도 한 2028년쯤 되면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덜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엔비디아에 대한 불신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뭔가 어떤 노이즈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뭐 한 예. 10% 전후로 떨어질 수. 우리가 그때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거는 엔비디아가 이런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성장률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가 흔들릴 거는 거의 없으니 노이즈가 생길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예, 투자 전략을 예, 접근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밑밥이고요. 사실 우리 반도체 얘기를 하고 예. 싶어서 이 말씀을 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는 AI고 그거의 주도권을 쥐는 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만든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회사는 사실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CCL 쪽에 두산 정도. 예, 예. 뭐 밸류체인을 보면 한 요 정도밖에 우리는 없더라고요. 예, 뭐 예. 거의 대만 기업들이 많고 그렇던데 SK 하이닉스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이 엔비디아의 어떤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과 이렇게 사실 맥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가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왔다 온 상황인데 예, 예. 이게 이제 더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랑 똑같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SK 하이닉스도 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떨어지면 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담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0이라 한다면 현금으로는 15나 20 정도는 따로 쟁여놓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예상치 못한 시장이 현명하긴 하지만 시장이 때는 우매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매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쟁여놓은 15% 20%의 현금을 갖다가 지분을 투자를 하시고 그러다가 노이즈가 해소돼서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그 15% 20%의 현금을 다시 이제 빼놓으시면은 네. 내가 앉아서만 1년에 우리나라는 워낙 주가 변동폭이 심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 1년에 100%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제 기억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월인가 4월쯤에 조선주가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권 산 곳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맞아요. 증권주 리포트를 그랬었죠. 해가지고 증권 조선 중에서 대장주가 이제 HD 현대중공 아닙니까? 현대중공이 그 리포트 하나 7% 떨어졌어요. 네. 시장이 노이즈거든요. 네. 노이즈를 잘못 판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쟁여놓은 15% 20% 가용 현금을 갖다가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했다가 언제 다시 그 현금을 뺍니까? 그 노이즈가 발생하기 직전에 주가로 회복이 8원이 되면, 되면.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최소 7% 3% 정도의 내가 수익을 냈다는 거둔 얘기죠. 것이니까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층층이 3단계, 5단계 다 결제를 받아야 되고 내부 논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순발력 있게 민첩성 있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의 우매한 급락이 내 자산을 갖다가 증산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후광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고가의 칩이 뭐 H배, B배, 그다음에 뭐 루빈, 그다음에 또 파이만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차세대 칩을 내놓을 때마다 이 연산을 하는데 연산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한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 한 85% 이상,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HBM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고가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능의 칩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네.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생성력 AI에 뒤처졌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관점인 거고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깨에 딱 제시하고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동일한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면서도 약간 찜찜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HBM 5세대까지는 뭐 꽤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세대로 얘기하는 HBM4부터는 예, 예. 마이크론이 뭐 하이닉스 한 3개월 차이까지 따라붙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제 3, 그러니까 5세대도 아직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성에 HBM 이 시장에서의 아성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MS를 그러니까 점유율을 이렇게 좀 갉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도 한번 우리가 SK하이닉스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먼저 진입을 했고 후발주에도 한 1년 뒤에 이제 마이크론이 진입을 했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독 벤더는 불안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무슨 뭐 정전이 났다든지 무슨 생겨가지고 칩에 공급 못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듀얼 밴드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크론이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키우려고 그러는데 마이크론이 의외로 수율을 잘 못 맞춰요. 지금도 수율 얘기는 조금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확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그 맥커리의 보고서 보더라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SK하이닉스의 HBM 그 시장 점유율이 65%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저는 네. 65% 너무 과하다 보고 그걸 70% 75% 내려갈 수 있을지언정 하다못 그러나 전체적인 HBM 시장, 엔비디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데 나의 마켓시어가 좀 내려갈지라도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파이는 없다. 커지죠. 예,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 처음에 그 엔비디아가 칩을 내놨을 때 H100 시리즈가 3만 달러 도매로 네. 3만 달러인데 지금 블랙웰이 도매로 7만 달러입니다. 2배가 넘네요. 사실은 참 입이 안 다물어요. 칩 하나가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1억이라는 얘기인데 칩 하나 1억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시대가 어떻게 올 수 있냐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넓어졌고 그만큼 엔비디아가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설령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마켓시어가 좀 내려갈지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CEO였나요? 이건 고위 관계자 얘기가 아마 우리 하반기에 가면 D램에서의 마이크론의 우리의 그 시장 점유율 수준이 HBM에서도 구현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4.5%인가 하여간 25% 정도 수준에 됐더라고요. D램에서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MS가. 네,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하반기에 가면은 전체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이 비중이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결국은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좀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3강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저가형 칩의 메모리는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강인데 엔비디아의 고가 칩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고도 AMD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도 다 HBM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HBM 시장을 놓고 봐야 된다. 그 전체 HBM 시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기존의 레가시 DRAM이라 하는 그 시장은 여전히 작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매우 낮아요. 낮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사실은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진입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는 3등인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SK하이닉스와 그 엔비디아의 관계를 봤을 때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서 마켓시어 1, 2를 구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MS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가장 최첨단 HBM 제품인 하이닉스 쪽보다는 범용 HBM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굳이 표현하면 삼성전자 쪽이 더 많을 거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크래커라고 한다는 게 네.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거를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뭐 올해도 좀 어려울 거라 보고 내년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 HBM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개인 투자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살 때가 됐다 이런 인식들도 물론 이제 이게 대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이니까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면 지난 내 평생 살아왔던 주식 투자를 해왔던 5년, 10년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 지식 여기서 못 떠나신 분들이 일종의 관성이군요. 그렇죠. 그 관성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 10일 14년 이건 회장이 쓰러진 다음부터 사실 삼성전자는 달라져졌다.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차 말씀드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슨 뭐 SK하이닉스나 텍톤 회장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액면 그대로 HBM을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HBM 납품한다는 것이 2년 전부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 1년 내내 기다렸던 얘기인데 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사실 삼성전자를 빼고 SK하이닉스나 다른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 두산이라든지 이런 AI 생태계만 본다면은 뭐 그 직접은 아니지만은 생성형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 올해 YTD를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물론 이제 유중 때문에 밑에부터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올해 YTD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높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관성과 발상의 전환은 딱 대치가 되는 개념이죠. 지금 시장이 사실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성에서 벗어날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